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며 군왕은 어두운 바람에 휩싸인다. 백성은 길을 잃고 피의 강이 흐르리라. 이 문장은 500년 전 쓰인 한 예언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언이 현실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가 어딘가 불안하고 예사롭지 않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상하리만큼 반복되는 정치적 혼란, 연이어 터지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미리 예견한 운명의 흐름일까요? 우리는 흔히 예언이라는 말을 들으면 막연한 신비주의로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수백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놀라운 예언서가 하나 존재합니다. 이 예언서는 한국의 왕조 교체, 전쟁, 지도자의 몰락, 그리고 국가의 미래까지 정확히 짚어왔죠. 그리고 이 책 속에는 을사년이라는 특정한 해를 강하게 경고하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왕좌는 바뀌고 짐승은 그 피로 목을 축이며 강물은 붉게 물들리라. 과거에도 이 문장이 적용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이 지금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책의 이름은 격암유록.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격암유록이 말한 징후들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격암유록 속 을사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째서 지금 한국에서 기이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간구한 진짜 경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격암유록에 숨겨진 코드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한국의 국운을 책임질 지도자가 누구인지 또 앞으로의 한국의 미래를 살펴볼 수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흥미로운 예언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하셔서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격암유록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닙니다. 이 책은 한반도의 미래를 예견하며 시대마다 반복되는 흐름을 경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을사년이라는 특정한 해를 강조하며 강력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암시했습니다. 짐승이 피를 마시고 군왕은 검은 바람에 휩싸이며 새벽이 오기 전 왕좌는 바뀌리라. 이 문장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격암유록은 한국의 권력 구조가 흔들릴 때마다 예언이 적중했다고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이 문장이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예상할 수 없는 변화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격암유록이 말하는 변화는 단순한 정치적 혼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짐승이 피를 마신다. 단순한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권력을 둘러싼 충돌,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권력이 이동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군왕은 검은 바람에 휩싸인다. 외부의 압력이 강해지며 지도자의 입지가 흔들리는 시기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왕좌는 바뀐다. 어떤 흐름이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순간이 온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격암유록은 미래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징후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징후를 읽을 수 있는 사람만이 다가올 운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보이는 징후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흐름을 보면 한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기 전 특정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의 연이은 실책. 격암유록은 이런 시기를 하늘이 무너진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실제 하늘이 아니라 지도층이 흔들리는 상황을 뜻합니다. 둘째, 경제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격암유록에서는 강물이 붉게 물든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단순한 피해 상징이 아니라 경제적 혼란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때마다 사회적 불안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경제적 흐름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셋째,
외부의 영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격암유록에서는 검은 바람이 나라를 덮친다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존재하지만 외부 세력의 개입을 뜻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실제로 현재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를 보면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의 압력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격암유록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책이 시대의 변화를 읽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변화들이 이 예언과 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끝은 어디로 향할까요? 격암유록이 남긴 경고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이 마주한 현실 속에서 이 예언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격암유록이 단순한 신비주의 문서라면 왜 시대가 바뀔 때마다 이 예언이 다시 소환되는 것일까요? 우연처럼 보이던 문장들이 하나둘씩 현실 속에서 맞아떨어질 때 단순한 가설이 아닌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격암유록은 과거에도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정확히 짚어왔으며 특정한 흐름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격암유록의 예언이 현실로 이어졌던 사례는 무엇일까요? 격암유록은 지도자의 몰락을 상징하는 문장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적 흐름을 보면 특정한 시기마다 격암유록의 문장이 현실과 맞아떨어졌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지도자가 갑작스럽게 자리에서 내려왔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기대를 받던 인물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정치적 생명이 끝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누구도 그런 결말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격암유록이 예견한 흐름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등장했던 표현이 바로 검은 바람과 짐승입니다. 검은 바람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외부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압력을 의미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짐승은 때때로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해석됩니다. 지금도 한국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이 누구를 향할지, 어디서 멈출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변화가 오기 전 특정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한국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던 시기를 돌이켜보면 사회적 동요가 일어나기 전에 예언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안정된 질서가 유지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하며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습니다. 격암유록에서 새벽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기 직전의 혼란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밤이 끝나기 직전이 가장 어둡듯이 변화의 순간은 언제나 극도의 불안 속에서 다가왔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불안정한 경제 상황, 정치적 갈등,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격암유록이 말한 왕좌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미 격암유록이 말한 징후들을 확인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과거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다가올 변화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역사, 그러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격암유록이 예언한 흐름을 보면 한국 사회는 일정한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지도층이 흔들릴 때마다 민심은 요동쳤고 경제적 불안이 커지면 사회적 충돌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세력이 개입하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곤 했습니다. 하지만 격암유록은 예언이 곧 운명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언은 징후를 읽을 수 있는 이들에게는 경고가 되지만 징후를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즉,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직접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격암유록은 을사년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 전환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두 가지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혼란을 지나 더 큰 안정과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아니면 혼란 속에서 점점 더 깊은 갈등으로 빠질 것인가. 격암유록이 말하는 짐승이 피를 마신다는 예언이 현실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선택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선택. 변화의 흐름을 읽을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 격암유록은 언제나 변화를 예고했지만 사람들은 대개 마지막 순간까지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흐름을 미리 읽고 대비했던 이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보이는 변화의 흐름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이미 예정된 흐름이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예언은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통해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는 것은 예언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 책은 변화의 흐름을 읽는 자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그 흐름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짐승이 피를 마시는가, 왕좌가 바뀌는가, 새벽이 오기 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변화의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격암유록은 예언서이지만 동시에 경고서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다가올 사건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남깁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흐름을 읽고 대비했던 이들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변화를 무시했던 이들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격암유록이 예고한 흐름이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요? 예언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다. 격암유록은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징후를 읽고 대비할 수 있도록 주어진 기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징후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격암유록이 말하는 짐승과 검은 바람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상징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변화는 언제나 조용히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단순한 이야기거리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가오는 변화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격암유록의 마지막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변화를 읽고 준비하는 자만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짐승이 피를 마시는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것인가? 새벽이 밝아오기 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반복 속에서 어떤 길을 걸어갈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